일단 사전 질문 여기까지인데요. 많이 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회 사항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었었어요. 예를 들면은 힙스 합격 비결, 한국국제학교 입결,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설명회로 얘기하긴 뭐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은요, 저희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네. 팀장님이 다 잡아주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시간 채팅창에 온 질문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채팅창에 질문 주셔가지고. 네네. 네. 지금 일단 인터프랩 창 먼저 볼게요. 네. SAT 점수를 9학년에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그 점수를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없습니다. SAT 점수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요. 9학년 때 받은 점수 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인터프랩에서 영어로만 하는 수업이 있나요? 아이가 영어가 편해서요. 라고 하시는데 이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전체적인 수업은요. 영어랑 한국어 둘 다 병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요즘 영어로만 진행하시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수업이 나뉘어 있는데 온라인 수업 중에서도 이제 해외 시차에 맞춰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오전반에 한해서는 100% 영어로 진행하는 클래스가 지금 이제 개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릴 거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영어 진행을 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 이론반은 해당되지는 않고요. 문제풀이반, 좀 어드밴스드 클래스로 간 친구들 중에는 100% 영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ACT가 유독 많아요, 오히려. 이제 이런 친구들, 영어가 오히려 편한 친구들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영어로 진행하니까요. 우선 공식적으로는 온라인 클래스 오전반, 또 자세하게 문의 주시면 또 수업 안내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우리 애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9학년, 10학년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11학년인 지금은 꽤 괜찮게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늦게 이제 각성을 했다 보니 이제 AP 수업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12학년 때 AP를 이제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9학년, 10학년 때는 AP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 11학년 때 수강을 못한 것 같은데 12학년 때 수업 들어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9학년, 그러니까 11학년 때 지금 지났으니까 AP가 수강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12학년 때는 무조건 들으세요. 왜냐면 이 아이는 이제 AP가 중요한 게 아니라 9학년, 10학년과 11학년, 12학년을 모든 측면에서 최대한 얼마나 대조시킬 수 있냐가 이 아이의 이제 갈 수 있는 학교가 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1학년 때 9학년, 10학년은 이제 잊으세요. 어차피 타임머신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11학년 때 아쉬운 점 있어도 잊으세요. 근데 1차적으로 이제 성적이 이제 대조가 됐으니까 지금 방학이랑 10학년 때 수업뿐만이 아니라 활동적인 측면에서 이런 대조를 보인다면은 지금 성적이 안 좋다는 게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11학년, 12학년 내용으로만으로도 대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내용으로 평가받아서 좋은 학교로 간 아이들 사례들이 저희는 많이 있습니다. 네. 네네. 아무래도 스펙이 정확하게 묘사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상담을 해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공부하기도 벅찬데 막 이런저런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대. 사실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활동이 막 꼭 화려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이거는 두 가지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하는데 벅찬다. 제가 다르게 들으시지 말고요. 조금 제가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지만 미국 대학교에서 상위 대학교는요. 공부만 잘한다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주어진 시간에 공부만 하는데도 벅차면은 얘는 미국 상위대학교 못 갑니다. 오히려 미국은 뭘 원하냐면은 시간의 효율적 사용이거든요. 즉 공부도 효율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활동도 효율적으로 하는 아이를 원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공부만 벅차 이거는 지극히 한국적 마인드인데 한국은 그냥 공부만 잘하면 좋은 학교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은. 그리고 두 번째 이걸 하자면은 꼭 활동은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지속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 온 다음에 공부와 활동의 밸런스를 가장 잘 잡은 아이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아이가 공부에만 커밋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리고 활동을 많이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늦는 거는 다 상위 대학교 넣고 떨어져요. 그리고 잘해봤자 코넬 가요. 그리고 가는 학교들이 미시건 그리고 되게 본인이 못 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미시건도 잘 간 거예요. 공부만 한 아이 치고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질문 또 정리해 볼게요. 이게 조금 이해해서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네네. 네, 우선은 최수영님 컨설팅 받으면 어떤 게 도움이 되나요? 이런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미리미리 좀 더 늦기 전에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크죠. 네. 그리고 잠시만요. 박정숙님 SAT 열어보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맞나요?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나중에 영상 또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멋진 희아님. 학교에 AP 피직스 수업이 없대요. 근데 이제 지망하는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이제 뭐 칼 BC 그리고 스탯은 5점 받았다고 하네요. AP 피직스 시험을 좀 봐두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저희가 공대 가는 아이들한테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수학이랑 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직스를 보는 게 맞는데 이제 학교에서 없으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그 옵션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P 시험을 봐도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학교에 AP 피직스가 없으니까 AP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온라인이나 지금 고등학교 연계되어 있는 그 로컬 그 대학교랑 그 대학교 물리 수업을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AP 칼 BC랑 뭐 AP 스탯 5점을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11학년이거나 12학년일 것 같은데 이런 아이는 AP를 지금 보는 것보다는 여름방학부터 해가지고 그 피직스를 온라인 수업으로 듣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질문까지 하고 DI 채팅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8학년 둘째 아이가 있는데 지금 SAT를 준비시켜야 될까요? 토플을 준비시켜야 될까요? 뭐 토플은 이미 늦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8학년 아이가 SAT 준비를 지금 하는 게 좋을지 이거에 답변을. 예. 일단 이 답변을 하면요. SAT는 그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수학은 알gebra 2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SAT 리딩 지문은 5개 중에 3개는 고등학교 11, 12학년 수준이고 2개는 대학교 1, 2학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건 언어적인 문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은 SAT를 꼭 굳이 언어 시험으로 보는데 언어 시험이 아니라 논리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논리력으로 성숙하고 뭐 8학년인데 지금 할 것도 없고 그냥 이런 거에 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미리 반하는 것도 괜찮죠. 네, 근데 이 점수가 9학년이 되는 기점 이후에 나와야지 대학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본 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뭐 이런 이제 이론적인 대답 말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8학년에 고문시킬 필요도 없는데 시키지 마세요. 네. 애들이 힘들어 하기는 해요. 예. 네. 네. 이제 DI 프랩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인섬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 호주에서 유학 중입니다. UC는 US 히스토리가 필수라 해서 SAT 서브젝트 시험 봤는데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 기회죠. 6월에 좀 쳐야 되는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왜냐하면 서브젝트가 이제 폐지가 이제 어쨌든 네네네. 확정이 된 상태에서 학교에서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비중을 두는지가 좀 궁금하시다고 네. 하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SAT2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SAT2가 이제 앞으로 폐지되고 이제 남은 기회를 어떻게 아직까지 왜 두 번 더 살려놓냐 뭐 이런 거를 한 번 더 살려놓냐 그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SAT2를 완전히 없애기 전에 몇 킬로 더 놔둔 이유는 뭐냐면은 비미국권 교육 시스템에 있으면서 본인이 특정 과목에 대한 객관적인 점수를 제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그런 거죠 지금. 히스토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해서는 시험을 보게 놔두겠다. 그래서 보는 건 좋아요. 하지만 오히려 이 질문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어폐가 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US 히스토리가 필수 과목이라고 한 건 제가 이분이 호주에 있는데 그걸 본 것 같아요. UC 같은 경우에는 원서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따로 있는데 거기서 A to G requirement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requirement는 캘리포니아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커리큘럼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 커리큘럼으로 살고 있는데 만약 그 A to G 그 안에 있는 몇 개가 충족이 안 된다면은 굳이 안 내도 돼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 우리가 SAT2가 조금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AP 과정에는 SAT2 볼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건 뭐냐면은 BAP 과정권에 있는 아이들이 특정 과목에 대한 점수를 제출하는 게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놔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UC 같은 경우 걔네들만의 특이한 A to G 그 코스 커리큘럼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11, 12학년 동안. 근데 이거는 엄격히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학교들의 재학 중인 아이에만 해당되는 거고 타주나 특히 국제 그 non AP 학교로 다니는 애들한테는 이게 되게 유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 내도 그 예전에 저희도 붙은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신 질문이 탑티어 스쿨 지원할 때 이 서브젝트가 이제 좀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도움 안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폐지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DI 프랩에 늘 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진제이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선생님 오늘 설명하신 내용들은 탑 20에 해당되는 거죠? 40위권, 60위권 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특이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에세이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 SAT부터 해가지고 톱 15 안과 오늘은 특히 20위부터 60위까지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구분되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네네. 네. 한번 녹화본 쭉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네네네. 거예요. 네. 그리고 현정님이신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11학년 학생 학부모입니다. 최근에 전공을 뉴로사이언스로 정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리서치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전공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도 그냥 두 가지 예시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현지 상황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대한 논의가 11학년 2학기 때 비로소 학교에서 물어봐요. 너 대학교 갈 거니? 너 뭐 하고 싶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커리큘럼상에서는 그리고 미국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11학년 2학기 때부터 여름방학을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12학년 1학기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전공을 탐색하고 전공을 찾아가는 흔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더 결과가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 10학년 때 결과가 막 나오고 있어요. 전공에 대해서. 근데 11, 12 때 그거보다 폭발적으로 더 증가를 하지 않는다면은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는 거고요. 지금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 그 전공을 찾아가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물어봤던 파트는 뭐냐면은 이 전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리스트를 말했던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말했듯이 전공과 관련돼서는 항상 세 가지 구성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acquisition.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흔적들은 뭐가 되냐면 이 전공과 관련된 교육적 기회가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experimentation with knowledge. 즉,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획득했으니까 리서치나 컴퓨테이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론적인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application of knowledge. 이런 식의 지식 획득과 이론적 실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현실로 바꿔 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 지식의 습득, 지식의 실험, 그 다음에 지식의 적용 요 틀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는 아이들마다 좀 다르니까요. 일단 이 크게만 잡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력서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제이님이 하신 또 다른 질문인데요. 에세이 주제는 전공에 관련된 걸로 쓰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요, 절대 메인 에세이 주제는 전공 에세이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Y 메이저 에세이 말고 다른 주제들도 공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쓰지 마세요. 네. 그게 떨어지는 아이들의 지름길입니다. 모든 에세이가 다 공부예요. 오히려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걸 너무 좁혀는군요. 그렇죠. 만약 전공으로 관련돼서만 쓰라고 했다면 에세이를 많이 줄 걔네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 질문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근데 네. 다방면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공 외에도 다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실패의 길이에요. 네. 아니, 예전에 원장님 하셨던 말씀 기억나요. 만약에 수학과학으로 잘한다고 하고 어필하고 싶으면 올림피아드 상이라도 타오고 얘기하라고 네네, 하셨던 그렇죠.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그게 그렇죠. 아니고서는 네네. 너무 강조하실 필요는 없다. 네네네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스템 전공을 희망하는데 이게 리터레처나 이렇게 라이팅 이런 캠프가 도움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름은 뭘 하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원했던 부분을 이제 최대한 일치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 그 영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이 하나도 없다면은 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겠네요. 네네. 네. 결국은 사실 내용이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결국은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스펙 관련된 거보다 보니까 스펙의 외양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은 결국은 이제 이 아이가 그걸 통해서 질적으로 얼마나 그렇죠. 성장하는지에 더 포인트를 두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하시는 질문들을 보면은 이제 당연히 궁금하실 질문이긴 한데 아마 답을 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 자세하게 그렇죠. 보시면. 예, 근데 왜냐면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도 항상 그래요. 무엇을 해야 되냐. 꼭 그 이거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되냐. 그 하나를 찝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답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즉 아이가 미국 대학교에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균형,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 쪽에만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20위 대학교는 가더라도 톱 20, 톱 10은 못 가요. 그래서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되는 질문은 이 밸런스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제 부가적인 얘기긴 한데요. 이미 촬영 전에 한번 고민을 얘기하셔가지고, 원장님 어디서 머리 자르셨어요? 너무 잘 어울리신다고. 아, 조금 예, 스타일이 감사합니다. 바뀌셨어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는 질문들 좀 할게요. 네네. 이제 잘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상담을 잡으려고 하는데 상담을 갈 때 어떤 걸 준비해 오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성적표랑요. 그 다음에 이력서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는 자유 형식입니다. 왜냐면 제가 자유 형식을 하는 건 뭐냐면은 아이가 이력서를 한번 찾아보려는 그 리서치 경험 그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그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앞 페이지 위에다 내가 잘하는 거 먼저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력서를 자유 형식으로 써오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다 포함시키되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이거는 간접적으로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수상 경험을 막 써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봉사만 쓰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MUN 쓰는 애들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율적으로 써오라는 거는 이 아이가 쓰 내려가면서 나한테 중요도 무의식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네, 그 두 개의 서로만 있으면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DI 질문은 잠시만요. 하나 주긴 하죠. 죄송해요. 이걸로 이제 한 질문 2개만 받고 종료하겠습니다. 네. 이제 11학년 여름방학 때 SAT만 준비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뭐 엔지니어링 전공을 지망하는데 뭐 그럼 코딩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뭘 해야 되나요? 혼자서 하기가 뭐 어렵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보면은 그 파트 5였나 이제 전공별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스템이 엔지니어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말했던 건 2가지였거든요. 하나는 그 코딩과 마찬가지로 그 엔지니어링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즉 컴퓨터 실력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배워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 이 아이가 좀 상위 대학교를 가고 싶다면은 이러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건 entrepreneurship이 아니라 entrepreneurship spirit이라 그랬어요. 즉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코딩이나 컴퓨터 실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실험을 했는지 뭐 단적인 예로서는 어떤 아이는 학교에 그 보안 시스템을 자기가 여름방학 동안 이렇게 구축해가지고 도입한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게임 만드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앱 만드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해킹 대회 나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게임 만드는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코딩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배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그 entrepreneurship spirit 즉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좋은 그 스템 학교에 갈 것 같습니다. 네.